청약통장 도대체 얼마 넣어야 될지 고민 많으시죠? 예전엔 10만 원만 넣으라고 했는데 요즘엔 25만 원까지 넣으라니까 금액도 좀 부담되잖아요. 당첨되기만 하면 최소 10억은 벌 수 있다는 올림픽 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 단 4가구 모집에 22만 명이 몰렸던 거 기억하세요? 근데 사실 청약통장이 이런 무순위 줍줍할 때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신도시 청약은 물론이고 국가에서 빌려주는 전세나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도 이 통장이 도움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 모집 공고문들 전부 다시 분석해서 지금 내 상황엔 얼마를 넣는 게 유리할지 싹 정리해왔어요. 10분만 투자하시면 10년 뒤에 그때 잘못 넣었다 하고 후회하실 일은 없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은공입니다. 제 동생이 청약통장을 이제 만든다면요 25만 원씩 2년만 채우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청약 넣고 싶은데 자격이 안 맞아서 놓치는 일은 웬만하면 없거든요. 다만 이게 모든 사람한테 정답은 아니에요. 전 만들기만 했어요. 몇 년째 2만 원 혹은 10만 원씩 넣고 있어요. 25만 원 너무 부담돼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넣는 게 유리한지 케이스별로 하나하나씩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민영주택만 할지 국민주택까지 할지 정하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도 여전히 막막하잖아요. 좀 더 쉽게 사례를 볼게요. 2, 3년 안에 빨리 내 집을 사고 싶다. 서울이나 경기도 핵심 지역에 살고 싶다. 부동산 투자를 목표로 한다. 이런 분들은 깔끔하게 민영주택만 공략하셔도 돼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자이,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같은 브랜드 아파트들이 다 민영주택인데요. 민영주택을 청약하고 싶은 분들은 청약 통장을 갖고만 있어도 돼요. 현재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은 1년, 수도권 외에는 6개월만 지나면 청약은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이때 중요한 건 통장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느냐예요. 입주자 모집 공고가 뜨는 그 당일까지 금액을 맞춰놓으면 되거든요. 금액은 지역별, 평년별로 다르니까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미 청약 통장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해지만 안 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통장을 유지하고 예치금을 확인하기, 이 2가지만 챙기시면 끝이에요. 반대로 국민주택까지 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당장 집 살 계획은 없다. 시간이 좀 걸려도 괜찮다. 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모든 기회를 다 잡고 싶다. 이런 분들이 해당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월 25만 원씩 딱 2년은 최소한 채워주세요. 이 정도만 쌓아두면 웬만한 공공주택 청약은 거의 가능하거든요. 생애제초 특별공급은 통장에 600만 원이 있어야 자격 조건이 되고요. 신혼부부나 신생아 특별공급은 24회차 이상 납입해야 최고 가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미 청약통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먼저 내 통장이 어떤 상태인지부터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청약홈에서 순위 확인서를 확인하면 내가 납입한 금액 중에서 국민주택에 청약할 때 실제로 인정되는 금액과 회차를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하셨다면 이제 2가지 사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24회차 이상 납입했고 600만 원 이상 넣었다. 그러면 더 넣지 않으셔도 되고요. 두 번째, 회차나 금액이 아직 부족하다 하면 25만 원씩 최소 24회차 600만 원까지는 채워주세요. 요게 최소 요건이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민영주택은 너무 비싸서 부담된다. 나는 싸게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시간을 쌓으셔야 돼요. 25만 원씩 꾸준히 납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만 지금 월급이 많지 않아서 부담된다면 어중간하게 2만 원, 10만 원씩 넣는 것보다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때 목돈으로 25만 원씩 채워두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주택 청약에서는 매달 얼마를 넣었는가도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원래는 매달 꼬박꼬박 넣어야 되는데 뒤늦게 한꺼번에 넣으면 약간의 페널티가 있거든요. 그 금액이 전부 인정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결론은요, 예를 들어 제가 2030년에 청약을 넣고 싶다면 한 2028년부터는 미리미리 채워두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헷갈리실 거예요. 국민주택을 해야 될까? 아니면 민영만 노리면 되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현실적인 데이터를 몇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먼저 국민주택 물량 자체가 얼마나 되는지부터 볼까요?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전체의 물량 중 공공의 비중은 약 10%대 수준이에요. 확실히 적죠. 다만 여기엔 임대주택까지 포함된 승인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청약홈에 올라오는 국민주택 분양 물량은 이 물량보다 더 적어요. 물론 정부가 앞으로 국민주택을 더 늘려나가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요. 그래서 물량이 적더라도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지 꼭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얼마나 넣어야 당첨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올해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청약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일반 공급 당첨자의 최저 납입액은 제일 작을 때 1,030만 원이었고요. 제일 많을 땐 2,795만 원이었어요. 만약 매달 10만 원씩 넣는다고 가정하면 이 금액을 채우려면 8년에서 최대 23년 4개월, 평균적으로는 한 13년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 11월부터는 월 25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짧은 기간 안에 이 금액을 채웠겠지만 그래도 최소 10년 정도는 꾸준히 납입해야 당첨권에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특히 서울은 경쟁이 더 치열한데요. 2021년부터 23년까지 데이터를 보면 서울 당첨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평균 18년 이상, 납입 금액은 2,200만 원을 넘었대요. 실제로 작년에 청약했던 수방사 단지의 최저 당첨 금액은 2,550만 원이었어요. 결국 서울에서 공공분양을 노리려면 20년 가까이는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지역을 노릴지에 따라 필요한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생각해 주세요. 앞에서는 국민주택의 당첨이 쉽지 않은 현실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국민주택의 생각보다 괜찮은 부분들을 짚어드릴게요. 먼저 많은 분들이 국민주택은 LH 브랜드고 인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공공택지에서 개발되는 아파트 중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국민주택으로 분류되거든요. 민간 건설사가 설계, 시공, 분양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브랜드 아파트로 지어질 수 있어요. 물론 이런 아파트는 경쟁이 더 치열하지만 국민주택 청약으로도 브랜드 아파트를 지원해 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국민주택이지만 LH나 SH 브랜드를 표기하지 않고 지역 특성에 맞는 아파트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경우에 선호도가 더 높다고 해요. 국민주택은 자격이 까다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죠. 실제로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면 등본에 있는 가족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되고 일정 소득과 자산 기준 이하여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소득과 자산 기준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보통 지금은 소득이 낮지만 10년 뒤에 연봉이 올라서 국민주택 못 넣는 게 아닐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예외가 있어요. 바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일반 공급에서는요, 소득과 자산의 제한이 없거든요. 소득이 낮을 땐 특별 공급을 공략하고 나중에 소득이 올라가면 넓은 평수의 일반 공급을 공략하는 전략도 세워볼 수 있는 거죠. 보통 정부에서 자산을 평가할 때는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이런 것들을 다 합산해서 보는데요. 국민주택을 청약할 때는 조금 달라요. 부동산과 자동차 자산만 평가 대상이고 예금, 적금, 주식 같은 금융자산은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처럼 ETF나 주식 등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자산을 쌓고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은 생각보다 자산 기준을 충족하기가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두루두루 생각해보고 자신에게 더 맞는 전략이 뭘지 고민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민영주택만 공략한다. 통장은 개설만 해두시면 되고요. 매달 납입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두 번째, 국민주택도 공략한다. 매달 25만 원씩 꾸준히 납입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까지 노리려면 최소 24회 정도는 넣어주셔야 돼요. 셋째, 전세 행복주택을 공략한다. 일단 24회차를 채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국민주택 청약을 공략하지 않는다면 부담 없이 월 2만 원만 넣으셔도 돼요. 이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결국 여러분의 목표에 따라 청약통장에 넣어야 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건데요. 소득공제, 이자 혜택 이런 건 부가적인 거예요. 해당이 되면 꼭 챙기시되 핵심은 나한테 맞는 전략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청년이라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가입하시면 더 좋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결된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사실 저 이 영상 정말 칼을 갈고 만들었거든요. 청약제도가 워낙 자주 바뀌기도 하고 내용도 너무 방대해서 저도 늘 헷갈려요. 그래서 법령, 통계자료, 기사, 모집 공고까지 전부 다시 확인했거든요. 혹시라도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봐 친구한테 부탁해서 자료를 한 번씩 더 크로스 체크하기도 했고요. 그만큼 여러분이 이 영상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하셨으면 해서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금융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한테 맞는 현명한 선택하실 수 있도록 꾸준히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